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저희가요, 좀 내용이 바뀌어서 정전개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저희가 전 시간에 직류 다 끝났고요. 123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23페이지에 자, 실제 요거를 이제 정전개라고 합니다. 자, 요거에 대해서 이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거기 보면은 정전기와 콘덴서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 이제 챕터 자체가 이런 이제 정전개라고도 하고요, 전전기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정전개라는 표현을 좀 많이 쓰는데, 거기서 이제 첫 번째 뭐가 나오냐면 정전기의 발생이 나옵니다. 자, 우리 전 시간에 이런 얘기했죠. 원자라고 했죠. 원자는 아토믹이라고 하고, 자, 우리가 쪼갤 수 있는 가장 미립자를 뭐라고 한다? 원자라고 합니다. 그 미립자는 어떻다? 예, 고유의 물질의 특성을 변화시키지 않는다 그랬죠. 그래서 제가 분필 가지고서 얘기할 때 이 분필을 가루를 내면 뭐가 된다? 분필가루. 그걸 또 가루를 내면 뭐가 돼요? 또 분필가루가 되는 거죠. 자, 이런 형태로 예, 가루 하면 나중에 뭐가 돼? 예, 아주 작은 미립자가 나오겠죠. 근데 그 미립자는 분필가루의 그 특성을 고유히 간직해야 됩니다. 그걸 원자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원자는 가운데 뭐가 있다? 가운데 핵이 있습니다. 자, 이 핵은 뭐와 뭐로 이루어져 있다? 중성자와 양성자 먼저 적을게요. 양성자와 극성이 플러스니까 뭐로 이루어져 있다? 중성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자, 어찌됐든 간에 이 핵은 양성자니까 뭐다? 양성자라는 건 플러스 극성을 갖는 거죠. 그래서 핵은 플러스 극성을 가져요. 그러면 자, 요 외곽에는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예, 마이너스가 있는 거죠. 요 마이너스를 뭐라 그래? 전자라고 합니다. 전자. 이 전자는 두 가지 작용을 한다 그랬죠? 자전과 공전. 자,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전과 공전. 자전과 공전이란 건 뭐야? 이렇게 도는 거죠. 이게 공전이고요. 자전은 제자리에서 도는 거. 서로 간에 뭐가 작용을 한다? 플러스 마이너스 사이에는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인력이 작용합니다. 맞죠? 이러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우리가 만약에 마이너스가 두 개가 되려고 그러면 이 안에 플러스가 두 개가 있으면 최외곽 전자가 마이너스가 두 개가 된다 그랬죠? 그러면 이렇게 1대1로 이렇게 결합이 되어 있는데 얘는 구속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는 중성으로 이제 표현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외부에 이렇게 마이너스가 있다. 그러면 얘는 구속되지 않죠? 이거를 우리는 자유전자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떠한 물체가 있어요. 이 물체를 제가 이런 물체가 있습니다. 금속판이 있다라고 할게요. 이 금속판은 평상시엔 뭐다? 예, 바로 중성입니다. 평상시엔 중성. 그러다가 이놈을 마찰 또는 충격을 줍니다. 여기 보시면은 마찰이라는 건 뭐다? 플라스틱 받침을 옷에 문지른 다음에 뭐 이렇게 나와 있죠. 마찰이라든가 충격을 주면 자, 여기에서 뭐가 일어난다? 예, 전기적인 어떠한 특성이 일어나는데 그 전기적인 특성이 뭐냐면 자, 아까는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가 이렇게 중성으로 되어 있다가 마찰과 충격을 주면 요 마이너스가 이동을 해요. 그래서 마이너스가 이동을 해서 얘가 뭐가 된다? 플러스 극성을 갖습니다. 이 상태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대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전은 시험 문제로 잘 물어보는 용어예요. 그래서 전자가 이동하니까 바로 과부족 현상을 말합니다. 자, 이거를 뭐라고 한다? 바로 대전이라고 하고요. 자, 제가 여기에다가 이제 또 그림을 그리는데 좀 다른 형태의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번에는 대전의 개념은 아니고요. 자, 뭐가 되냐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이렇게 중성화되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대전된 어떤 물체를 갖다 대. 자, 이렇게 대전된 어떤 물체를 갖다 대. 만약에 플러스로 대전된 물체를 갖다 대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져요? 자, 얘가 플러스는 이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여기가 플러스가 뭉치고 여기는 마이너스가 이쪽으로 옵니다. 맞죠? 자, 요런 식으로 뭐가 된다? 전자가 이동을 합니다. 이거를 우리는 전자 유도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자가 어느 쪽으로 요
다른 극성 쪽으로 이동을 하게 돼 있어요. 어떻게 보면 요 마이너스랑 마이너스가 반발을 하고요. 요 플러스랑 마이너스가 뭐를 합니까? 흡입을 하죠. 자, 이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거를 전자 유도 현상이라고 하고요. 위에처럼 마차이가 충격을 줬을 때 뭐가 일어나는 거? 전자의 과부적 현상이 일어나는 거, 이거를 대전이라고 하고요. 자, 그런 용어들을 좀 알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방금 뭐라 그랬습니까? 플러스하고 마이너스 사이에는 뭐가 작용을 해? 힘이 작용을 하죠. 예, 그래서 우리가 뭐가 나오냐면, 자, 첫 번째 정전기 발생이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뭐가 나와? 쿨롱의 법칙이 나오네요. 제가 쿨롱의 법칙 하기 전에 이 전자가 갖고 있는 전기 에너지의 크기가 있습니다. 그 크기는 E는 이걸 전에 한번 적었죠. 1.60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롱이라고 하는 전자 에너지를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때 정지 질량 M은 9.11 또는 9.01이라고도 적어요. 10의 마이너스 31승 킬로그램 이렇게 된다. 자, 그래서 요 중에서 얘 정도는 좀 알고 계시면 좋아요. 요거 시험 문제 이걸 좀 알아두시면 되고요. 뭐 아주 잘 나오진 않아요. 요거 시험 문제 요건 잘 나와요. 항상. 그리고 전 시간에 요 자유전자도 얘기할 수 있다 그랬죠. 이런 거 시험 문제. 자, 그 다음 쿨롱의 법칙 보도록 하죠. 쿨롱의 법칙은 자, 그림으로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벽이 있고요. 자, 여기다 뭐를 자, 여기다 플러스 자, Q쿨롱을 놔요. 플러스 Q쿨롱. 그 다음에 여기다가도 하나 더 놔요. 자, 여기도 플러스 Q쿨롱을 놔요. 그러면 우리가 아까 마이너스 넣을까요? 마이너스를 주죠. 이걸 먼저 하고 플러스를 보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요 두 돔 사이에는 간격이 있겠죠? 이 간격을 우리는 R 메타라고 할게요. 그렇죠? 그러면 이 두 놈 사이에는 뭐가 작용을 해? 이렇게 서로 붙으려고 하는 흡입력이 작용을 하겠죠? 또는 여기가 플러스 Q 쿨롱이고요. 여기가 만약에 플러스 Q 쿨롱이다. 이번에는 뭐가 돼? 자, 다른 이거 플러스로 바뀌어. 이거 플러스로 바뀌었다. 그러면 어떻게 돼? 다른 이러한 힘이 반대로 생기겠죠? 그러면 이때 자, 다른 극성일 때는 힘 F가 생기고 같은 극성일 때도 힘 F가 생기죠? 이거를 우리는 쿨롱이라는 사람이 알아낸 겁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건 바로 뭐냐면 자, 요거죠. 자, 쿨롱의 법칙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쪽에다 적을까요? 같은 전하끼리는 뭐가 된다? 반발력이 생기고요. 요게 중요한 거예요. 시험 문제로 가장 잘 나오는 건 말로 물어보는 겁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다른 전하끼리, 다른 극성끼리는 보다 흡입력이 작용을 한다. 그러면 이때 요놈에 대한 뭐가 필요해요? 식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힘 F는 자, 이런 식으로 나와요. 자, 거리의 자승에 반비례하고요. 전하량의 크기에 비례합니다. 당연히 뉴턴이 되겠죠? 그러면 당연히 여기 뭐가 있어야 돼? 비례상수가 있어야 되죠. 항상 이 비례상수는 요 재질적 특성과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결국에 뭐다? 요놈과 에너지가 미치는 공간은 구체 간의 공간이기 때문에 그 구체 간의 공간에 대한 비례상수는 뭐가 되냐면 4파이 자, 입실론 제로 분의 1이다. 이렇게 적고요. 자, 여기서 처음에 나온 게 뭐냐면 파이는 3.14고요. 요 입실론이 처음에 나왔죠? 요거 중요해요. 자, 이제 여기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또 중요한 게 나오죠. 유전율이라는 게 나옵니다. 요거를 저희는 입실론이라고 적고 이놈을 뭐라고 적냐면 페러퍼메타라고 합니다. 단위를 가지고서 해석을 한다 그러면 1메타에 대한 얼마만큼의 전하량이 차일 수 있겠느냐 이런 개념인데요. 자, 요놈이 결국 갖고 있는 건 뭐냐면 이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어떠한 극판을 두고 놨을 때 서로 간에 극판을 이렇게 두고 놨을 때 더 놨을 때 요 극판 사이에 뭐가 요가 플러스고 요가 마이너스면 요 극판 사이에 뭐가 작용할 수 있다? 서로 간에 인력이 작용할 수 있죠. 똑같은 겁니다. 그러면 요 안에 우리가 뭐를 둘 수도 있지만 공기를 둘 수도 있지만 공기 외에 다른 놈들도 집어넣을 수 있죠? 맞죠?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집어넣을 수 있잖아. 맞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공기가 들어갔을 때 요 플러스 마이너스를 나누는 능력이 있고요. 공기 말고 다른 물질이 들어갔을 때 플러스 마이너스 나누는 능력이 서로 다르죠? 그래서 결국에 1m당 얼마만큼의 전하량이 찬다라는 건 1m당 얼마만큼의 플러스 마이너스 나누는 능력이 크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저는 유전율의 정의를 이렇게 얘기해요. 거기 보면은 뭐 유전율에 대하여 뭐 전기량이 얼마나 그 매질에 미치는지를 그 매질 영에 따라 나타내는 물리적 단위로서 이렇게 되는데, 저는 이 유전율을 결국엔 뭐다? 분극을 매질의 분극을 나눌 수 있는 요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유전율이 크다라는 건 플러스 마이너스 나누는 능력이 크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유전율이 적다라는 건 플러스 마이너스를 나눌 수 있는 능력이 작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유전율은 제가 나중에 요거 C 설명할 때, 다음 시간이거든, C 설명할 때 한 번 더 얘기를 드릴게요. 여기서는 잘 안 보여요, 이런 내용들이. 자, 요거는 비유전율과 공기 유전율 친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공기, 이거를 비유전율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공기라는 유전율하고 비유전율이라는 개념이 뭐냐면, 비유전율은 공기의 유전율을 1로 잡았을 때를 기준 잡습니다. 그래서 걔보다 크면 비유전율이 큰 거고요. 걔보다 작으면 비유전율이 작습니다. 그래서 공기의 유전율, 자, 이놈은 외우면 좋은데, 입실론 제로는 8.85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 페러퍼메타입니다. 자, 이걸 외우면 좋은데, 저희가 전 시간에 그런 얘기했죠. 이걸 못 외우는 분들이 많이 계신다 그랬죠. 그래서 무슨 키? 저희 계산기 보면은 CONST 요 키를 치고 그 다음에 몇 번? 32번을 치면 얘가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굳이 얘를 안 치더라도, 얘를 모르더라도 요렇게 뽑아낼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요 놈을 집어넣어서, 이건 좀 지울 게 필요 없으니까 요거 놈을 집어넣어서 식을 정리해요. 요걸 여기다 집어넣어서 얘를 정리해. 그러면 얘는 뭐가 나오냐면 9 곱하기 10의 9승 R 자승분의 Q1, Q2. 자, 요 식은 뭐 하셔야 돼요? 외워주셔야 돼요. 그래서 쿨룽의 법칙에서 중요한 거는 두 전하 사이에 작용되는 힘을 1순위로 잡고요. 그리고 2순위가 식입니다. 그 다음에 유전율, 이런 것들도 같이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공기의 유전율은 이렇게 나오고요. 이것도 물어볼 수 있어요. 그리고 비유전율은 공기일 때가 몇이다? 1이다.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가장 잘 나오는 문제는 뭐다? 이것도 잘 나오지만 가장 잘 나오는 건 얘입니다. 쿨룽의 법칙에서. 항상 이런 게 잘 나와요. 그래서 요거를 메인으로 잡아달라. 이렇게 얘기를 드리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뭐다? 쿨룽의 법칙. 그래서 거기 보시면 쿨룽의 법칙 나와 있죠? 그거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유전율. 유전율이 말이 되게 어렵습니다. 다음 시간에 저희가 한 번 더 얘기를 드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전기장이 나오는데, 이 전기장을 저는 전개라고 한다 그랬죠? 그래서 요게 여기서는 이제 3번으로 돼 있는데, 전기장이 3번으로 돼 있죠? 네, 저는 2번을 잡을게요. 그냥 전개, 전기장. 자, 이걸 영어로 표현하면 일렉트릭 필드라고 합니다. 자, 이게 뭐냐면 바로 이거죠. 자, 플러스 Q 쿨룽이 있어요. 좀 크게 적을게요. 플러스 Q 쿨룽. 그럼 얘는 무슨 극성을 가져요? 예, 플러스 극성을 갖습니다. 이렇게. 그죠? 그러면 이 플러스 극성이 미치는 공간이 있겠죠. 이런 식으로. 당연히 이쪽으로도 이런 식으로 쭉 가겠죠. 그러면 그 공간. 우리 예전에 태양계라고 좀 얘기 드렸었죠? 예. 전계와 태양계는 같은 개념입니다. 전계는 전기 에너지가 미치는 공간을 말하죠. 유효 공간.
태양계는 태양의 빛 에너지가 미치는 공간입니다. 자, 그러면 결국에 이때 나오는 요 화살표 하나만 딱 고정해 놓고 볼게요. 요 화살표 하나만 딱 보면 이 화살표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전기력선이라고 합니다. 자, 하나의 Q 쿨롱으로부터 나오는 전기 에너지를 시각화한 겁니다. 실제로는 보여야 안 보여? 당연히 안 보이겠죠. 그러니까 이러한 형태들을 시각화해서 봤을 때 이거를 뭐라고 한다? 전기력선이라고 하고요. 이 전기력선이 갖고 있는 특성이 있어요. 이게 시험 문제로 의외로 물어봐요. 특성. 자, 그냥 대표적인 거 몇 가지만 볼게요. 저 이따가 뒷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그거보다는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봤을 때, 자, 이 전기력선은 첫 번째 어디로부터 나와서 플러스 양 전하, 맞죠? 플러스 양 전하로 나와서 어디로 가요? 전하로 간다. 그리고 두 번째, 전기력선 방향과 전개 방향이 같아요. 그래서 되게 이제 이 얘기를 전기력선의 접선 방향이 곧 뭐의 방향 같다? 전개의 방향과 같다. 그냥 이렇게 쉽게 보시면 돼요. 방향과 같고요. 자, 이렇게.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얘가 어디를 관통해요? 자, 원래는 요 부분이 제가 이렇게 원형으로 만들어 놓은 거는 원래는 이렇게 구분되어져 있지 않겠죠. 이거는 우리 태양의 빛 에너지가 어디까지 미치는지 알아요? 모르겠죠. 하지만 우리는 유효 범위를 임의적으로 잡아놓죠. 이거랑 똑같아요. 예, 그래서 얘는 임의의 무한대의 범위를 잡고요. 이 무한대의 범위의 전위는 다 뭐다? 등전위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등전위면이라고 하죠. 그럼 이 등전위면과 항상 뭐는? 이 전기력선은 항상 어떻게 돼? 수직교차죠? 수직교차. 그래서 등전위면과 항상 뭐다? 수직교차한다. 그래서 등전위면과 수직교차한다. 맞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뭡니까? 끊어지거나. 자, 네 번째는 끊어지거나 또 뭐가 휘지 않아요. 굴절이라든가 이런 게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끊어지거나 교차하지 않는다. 서로 요거는 서로 끊어지거나 뭐 하지 않는다. 서로 교차하지 않는다. 저는 요렇게 네 가지 정도만 우선 보시라 그래요. 저희가 페이지를 넘겨보시면 몇 페이지? 124페이지의 맨 위에 보면은 전기력선에 대한 성질 해가지고 되게 많아요. 굉장히 많은데 시험에 나오는 거는 이렇게 네 가지 정도고요. 그 중에서도 제일 잘 나오는 게 뭐냐면 등전위면과 수직교차한다. 이게 시험 문제로 제일 잘 나와요. 등전위면이라는 건 바로 이겁니다. 자, 요 놈은 등전위가 다 같죠? 요 등전위면과 뭐가 된다? 항상 수직교차하게 돼 있죠. 자, 이때 그리고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전기력선 수가 있습니다. 전기력선의 총수. 자, 우리 뒤로 넘어온 김에 124페이지에 위에서 전기력선에서 성질 거기다 밑줄 그시고요. 이런 거 내용 정리돼 있죠? 예, 밑줄 쭉 그시고요. 뭐 수축하려는 성질 이런 건 별로 의미 없어요. 그냥 그지그지한 거 정리해드리면 양전압 표면에서 어디로 끝난다? 음전압 표면으로 끝난다. 요거 1번. 그 다음에 접선 방향이 그 점의 전전의 방향 같다. 요거 2번. 수축 빼버려요. 의미 없어요. 그 다음에 3번이 등전위면과 직교한다. 요거 3번. 그 다음에 맨 밑에 뭐예요? 전기력선은 서로 교차하지 않는다. 요게 4번. 요 정도만 아시면 돼요. 아시겠죠? 예. 요 정도만 보시면 되고 전기력선의 총수가 있습니다. 총수. 자, 전기력선 수가 있어요. 전기력선 수는 항상 전하량을 뭐로 나눈다? 요 유전율로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시험 문제로 나와요. 자, 첫 번째 전개라는 건 뭐다? 전기 에너지가 미치는 공간입니다.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흔히 사람들이 뭐가 있습니까? 똥개도 무슨 자기 그 나와버리가 있다라고 하죠. 똥개들도 자기 집에서는 오십 먹고 들어간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 그 똑같이 전기 에너지도 미치는 공간이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 미치는 공간에
요소들은 항상 뭐로 돼 있다? 전기력선에 대한 형태로 표현이 되고 그 전기력선에 대한 성질은 당연히 플러스 포지티브로 나와서 네거티브로 들어가야 되겠죠? 예, 그 얘기고요. 전기력선의 방향과 전기의 방향이 서로 같겠죠? 빛이 이동하는 경로와 빛의 미치는 공간의 방향은 서로 같아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등전이면과 수직 교차한다. 항상 뭐가 있다? 패곡면이 있다라고 잡으면 그 패곡면은 뭐가 돼요? 등전이면이 되고 그 등전이면과 항상 전기력선은 뭐가 된다? 수직 교차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뭐다? 전기력선은 서로 중간에서 끊어지거나 맞죠? 그리고 뭐 하지 않는다? 교차하지 않는다. 맞죠? 중간에서 끊어지거나 교차하지 않는다. 자, 이렇게 같이 좀 봐주시면 되고 그때 전기력선의 송수는 이렇게 나타냅니다. 그러면 이 전개가 얼마만큼 센지를 우리는 판단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전개가 나오면 항상 뭐를 보셔야 되냐면 전개의 세기, 이게 시험 문제로 되게 잘 나와요. 항상 단골손님이죠, 이런 것들은. 전개의 세기. 전기력선 저것도 단골손님이고. 자, 전개의 세기 요거를 2로 적고요. 전개의 세기는 뉴턴 퍼 쿨롱 이렇게도 적고요. 그 다음에 볼트 퍼 메타. 그 다음에 개 퍼 메타 자생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한 단위를 갖는다라는 건 세 가지 측면으로 얘를 해석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첫 번째 아주 쉽게 볼게요. 자, 요거 플러스 Q 쿨롱이 있습니다. 맞죠? 그러면 요놈의 전기력선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러면 자, 한번 볼게요. 첫 번째 뉴턴 퍼 쿨롱이라는 건 뭐냐면 자, 요 전기력선 안에다 제가 뭐를 둬요? 임의의 1 쿨롱을 둡니다. 단위 점 전하를 둡니다. 그러면 이 플러스하고 플러스 사이에는 뭐가 작용을 해요? 플러스하고 플러스 사이에는 반발력이 작용을 하겠죠. 그러면 요놈과 요놈 사이에는 반발하는 힘이 생깁니다. 요 힘이 크면 요 세기가 크다라고 말할 수 있죠. 힘이 작으면 세기가 작다. 그게 바로 첫 번째 단위를 말합니다. 1쿨롱을 요 전기력선 또는 전개상이 났을 때 이 1쿨롱에 밀어내는 반발력의 크기가 그럼 뭐가 된다? 전기 에너지의 세기가 된다. 전개의 세기가 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요 세 번째 거 볼게요. 자, 여기다 여기 1m, 여기 1m를 둬요. 그러면 뭐가 돼? 1제곱미터죠? 그러면 1제곱미터에 자, 화살이 몇 개가 관통되느냐죠?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아주 쉽게. 제가 화살을 한 100개를 잡아 당겨서 쏩니다. 그러면 화살 100개가 날아가. 그러면 그 화살의 세기는요, 가까울수록 어때요? 더 세지겠죠. 그게 바로 첫 번째 내용이 되는 거죠. 얘가 가까울수록 뭐가 커져? 반발력이 더 커지는 거죠. 그래서 전기의 세기는 거리에 대해서 뭐 할 수 있어요? 세기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 그 개념이 첫 번째 식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제가 그 화살을 앞에서 맞을 때와 뒤에서 맞을 때 어때요? 자, 앞에서 맞을 때는 한 100개 중에서 99개를 맞아요. 99개는 너무 오바고 90개 정도를 맞아요. 그럼 뒤에 갔을 때는 한 10개 정도 맞겠죠. 당연히 가까울수록 세기가 더 세질 수 있다라는 거죠.